안녕하십니까. 상식 있는 대통령 뽑기. 일상에서 이제 지가 몰상식하다는 말을 이제 곧잘 쓰지 않습니까? 상식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상식이 없는 몰상식.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알고 있었다고 믿었던 상식 그러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쉬운 단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상식 그러니까 이게 좀 어리둥절해집니다. 이게 상식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상식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상식이라는 걸 한번 짚어봤습니다. 상식은 특별한 전문 지식이 아닌 보통의 지식입니다. 보통의 지식. 보통 사람이 갖는 보통의 지식입니다. 전문가가 갖는 전문 지식이 아니고 저희 같은 보통 사람이 갖는 보통의 지식이 상식입니다. 그 미국 작가의 그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1737년에 나와서 이제 1809년에 살았으니까 72세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1776년 1월 29살에 50페이지짜리 25장짜리 조그만 책자를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이 상식입니다. 커먼센스, 영어로 커먼센스라는 책입니다. 50페이지 조그만 책이죠. 이 책자가 그 당시 1년 만에 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량입니다. 미국인이지만 이 사람은 영국 출신입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1737년에 난 사람인데 29살 1776년에 50페이지짜리 상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런 겁니다. 미국의 독립은 당연하다. 미국이 독립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하나의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의 대륙이 섬나라, 영국이라는 조그만 섬나라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불합리하다. 자연을 봐라. 자연. 위성이 그 행성보다 큰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위성이라는 게 뭡니까? 지구에 붙어있는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는 행성입니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 행성에 딸린 별, 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성에도 행성이 2개가 있고 지구에는 달 하나밖에 없죠. 그 지구를 돌고 있는 10개의 그 행성에 각각 조그만 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위성입니다. 자연을 봐라. 그 위성이, 태양을 돌고 있는 위성이, 태양을 돌고 있는 그 행성에 붙어 있는 조그만 별들이 위성보다, 행성보다 큰 경우에는 어디에도 없다. 달이 지구보다 작지 않습니까? 영국과 아메리카의 관계도 이런 자연의 질서를 뒤집을 수 없다. 아주 내용은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인데 그 지구에 붙어서 있는 조그만 달이 지구보다 더 클 수가 있겠느냐. 이게 상식이다. 이제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큰 아메리카 대륙을 조그만 영국이 통치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독립을 시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책이 발간되고 6개월 후 과연 미국은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7월 4일 1776년 1월에 이 책을 썼는데 6개월 후 7월 달에 미국이 독립을 선포했고, 거기서부터 전쟁을 하다가, 독립을 했으니까 영국하고 전쟁을 벌였겠죠. 전쟁을 하다가 7년 후 1783년 9월에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종전에 합의했습니다. 이 제목대로 상식이 이긴 겁니다. 제가 또 예수의 길을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가 태어나기 4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에게 5가지 기본 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구각, 촉각이죠.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이런 또 듣는 거, 또 만지는 거, 이런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미각, 구각, 촉각이 있는데, 이 5가지 감각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공통 감각이, 연결시켜주는 공통 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통 감각을 커먼 센스의 어원, 이게 센수스 커무니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각, 청각, 미각, 구각, 촉각이 있는데 이 오감을 연결시켜주는 공통의 감각이 커먼 센스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라틴어로 센서스
커뮤니스라고 그러는데 라틴어를 이야기하면 어딘가 이제 고상하고 이거 반박할 수 없는 무게를 느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니까. 또 이 라틴어로 얘기를 하면은 뭔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 유럽에서는 많은 중학교에서 이 라틴어가 필수 과목입니다. 거의 뭐 중학교에서 3년 동안 라틴어를 배웁니다. 필수적으로. 그래서 라틴어를 배우고 이태리어를 배우고 스페인어를 배우면은 불어를 쉽게 배울 수 있게, 코먹은 소리 불어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배울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영어 하는 사람이 불어를 배우고 싶으면은 라틴어를 배우고 이태리어를 배우고 스페인어를 배우면은 그 다음에 불어로 넘어가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서유럽 중에서 이제 7, 8개국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는 가끔 신문에서 6개국, 7개국 언어를 한다고 그러고 언어의 천재다 그러는데 서유럽에서 7개국, 8개국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보통 4개국, 5개국은 다 합니다. 왜냐? 중학교 때 라틴어를 배우기 때문에 조금만 넘어가면 이태리어고 라틴어고 거의 같아요. 근데 이태리에서 스페인어 또 거의 같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4, 5개국 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거의. 유럽인들도 이제 그렇지만 독일어만큼은 딴 세상 취급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말하자면 언어의 계통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죠. 독일어는. 그래서 유럽인들도 독일어는 딴 세상 취급을 합니다. 프랑스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100년 전에 1689년이지만 100년 전 1688년에 영국에는 명예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이 피를 흘린 정치혁명이라면 영국의 명예혁명은 피를 안 흘린 종교혁명입니다. 종교혁명. 피를 흘리지 않고 제임스 2세 당시 왕이 해외로 불란성가 이렇게 도망을 갔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 명예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보다 정확하게 100년 전에 일어난 영국의 명예혁명. 이 명예혁명 때 권리장전이라는 게 선포되고 뭐 세금을 어떻게 걷어서 이건 뭐 써야 된다, 얼마 이상은 못 걷는다, 뭐 이런 겁니다. 시민의 권리장전이라는 게 선포가 되고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여러분, 성공회. 잘 아시지만 한국에도 성공회가 있죠. 성공회를 믿지 않는 카톨릭교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영국에 이제 원래 성공회를 국교로 만들었는데 어느 왕인가 자기 왕비를 이제 쫓아내면서 카톨릭에서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종교를 가질 거야. 그래서 성공회 되는 걸 만든 왕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 그 왕 이래로 이제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가 됐는데 이 명예혁명 때 프로테스탄트나 가톨릭도 믿을 수 있다. 종교혁명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생긴 겁니다. 그 명예혁명부터 프랑스 혁명고 중간 사이 100년 사이 50년 후에 나온 책이 커먼센스입니다. 커먼센스라는 걸 미국인, 영국 계통의 미국인이 쓴 거죠. 토마스 페인. 이때부터 이제 상식이라는 개념, 상식하는 아주 상식이라는 개념이 역사, 관습, 법, 신앙, 이성, 논리 이런 아주 고급 개념하고 똑같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상식이라는 게 뭐 역사, 관습, 법, 신앙, 이성, 논리 이런 아주 로직한 전통적인 개념과 똑같이 상식이라는 것도 고급 단어가 돼서 우리 생활에서 권위를 갖게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재명이가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아주 궁지를 요리조리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이걸 유식해서는 아니고 월간조선 12월호에서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이라는 분이
쓴 글을 읽고 또 자료를 뒤져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9일이 상식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